네, 안녕하십니까. 부광농자재 할인마트 오재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미량요소입니다. 이 미량요소 같은 경우에는 농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사용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량요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너무 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량 요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은 미량 요소, 미량 원소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보통 되는데 두 가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두 개 다 비슷한 뜻이고요. 뭐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미량 요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미량 요소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량 요소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다량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소, 수소, 산소, 뭐 질소, 인, 칼륨, 황,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보통 다량 요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작물이 정상적인 생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량이죠. 뭐 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식물체 건조 중량의 0.1%에서 한 5% 정도 필요하다. 뭐 이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는 바로 미량 요소. 미량 요소는 말 그대로 좀 작은 양, 그러니까 소량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철, 뭐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같은 이런 주로 금속성 이온들이고 이것들은 아주 적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식물체 건조 중량의 0.01% 이하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량 요소는 뭐 그냥 좀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뭐 이런 정도의 물질이 아니라 작물이 생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미량 요소는 그냥 많이 쓴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잉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나 붕소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량 요소는 토양의 산도, pH죠. 그 토양의 산도나 토양 내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서 결핍 증상이나 과잉 증상이 미량 요소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요구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량 요소들은 식물체의 어떤 전반적인 생리작용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들을 식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비유한다면 그 요구도나 어떤 역할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식물에게 있어서 NPK, 질소인산칼륨, 질소인산가리라고 보통 많이 하시죠. 질소인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에 가까운 정도이고 그 역할로는 기본 생존과 생장에 중요하고 주요한 에너지원이자 재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바꿔보았습니다. 예, 식물에게 있어서 질소인산가리는 이제 사람에게는 밥이나 고기, 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뭐 없으면 당장 굶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다량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종류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김치나 뭐 멸치볶음 같은 그런 반찬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작은 양을 먹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하고 국만 있으면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안 먹게 되면 뭔가 좀 맛도 없고 속도 좀 안 좋고 뭔가 전체적인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죠. 미량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따지면은 바로 이런 비타민제나 홍삼, 유산균 같은 그런 영양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는 양을 비교해 보시면은 비타민제를 누가 이렇게 밥만큼 많이 먹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소량이 필요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먹고 안 먹고 컨디션의 차이가 확 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미량 요소라는 것이 식물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량 요소는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걸 사진을 찍어 놓았으니까 이렇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미량 요소 결핍이 아닌가 이걸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량 요소 결핍이 왜 생기는가? 뭐 미량 요소를 적게 줬으니까 결핍이 생긴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토양이 산성이거나 너무 알칼리성일 때, 그러니까 중성이 아닐 때 이런 미량 요소의 결핍이 자주 생기고, 또 토양 내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또 토양 내에 NPK,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 있으면은 그 기랑 작용으로 인해서 미량 요소의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농지에 우리가 연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작을 하다 보면 그 토양 내 그 성분들이, 미량 요소들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토양이 미량 요소를 흡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미량 요소가 토양 속에서 고정이 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의 pH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량 요소 자체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불용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토양 속의 점토나 유기물질은 표면에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량 요소의 대부분은 금속성 양이온입니다. 뭐 철, 망간, 아연, 구리 이런 물질들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기적 결합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량이 많다 보면 이런 토양의 흡착을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토양을 우리가 자석이라고 봤을 때 이런 금속성 미량 요소들은 쇠구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량 요소들을 물에 희석시켜서 토양에 관주 처리를 했을 때 이 미량 요소들이 토양에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은 사실상 식물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킬레이트화 된 미량 요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토양이 미량 요소를 붙잡아 버리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 보셨던 쇠구슬이 자석에 붙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킬레이트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쇠구슬을 우리가 두꺼운 천으로 만약에 감쌀 수 있다면 자석에 붙지 않겠죠. 바로 이런 형태로 말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쇠구슬을 감싼다면 자석에 더 이상 붙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 쇠구슬을 감싸는 두꺼운 천이 유기화합물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EDTA나 DTPA, 뭐 혹은 아미노산, 구연산 같은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토양에 달라붙기 쉬운 미량 요소들을 킬레이트화 시켜서 흡수가 용이하도록 만든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주 처리를 안 하고 연면 시비를 할 건데, 그럴 때는 킬레이트화 시키는 게 의미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면 시비할 때도 킬레이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미량 요소들은 금속성 이온들이 많은데,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거나 침전이 되기 때문에 킬레이트화 시켜 놓으면 그런 산화 침전을 막아서 작물의 잎으로 더 흡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또 어떤 그런 수용액, 그러니까 지하수를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물의 pH가 높거나 잎 표면에 석회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킬레이트화 되어 있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킬레이트화된 미량 요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닉과 EDTA 믹스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토닉은 이제 제품은 500ml고 25말 연면 12용입니다. 이 제품은 미량 요소를 아미노산으로 킬레이트 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10% 정도 들어가고, 또 마그네슘 5%, 그리고 아까 보신 6종의 미량 요소가 19%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고, 또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EDTA 믹스입니다.
EDTA라는 유기화합물로 킬레이트 시켜 놓은 것이고 800평에 한 병 관주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관주 처리를 했을 때 토양 흡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고 좀 지속적인 미량요소 공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 미량요소에 대해서 그 미량요소가 무엇인지 또 미량요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항상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우수한 그런 고퀄리티의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그만큼의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